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이제 세컨 라이프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역시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워요 만들기가. 그래서 지금의 로블록스나 제페토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 제페토는 예를 들면 그 뭔가를 개발하면 전부 제페토에 의뢰를 해야 돼요. 지금은 제페토가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API를 공개하거나 툴을 주거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한계인데 세컨 라이프는 다 공개되어 있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제작적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그 당시 몇백 개가 출연했어요. 그 실제로 1년 매출이 몇백억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예를 들면 내 아바타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 집을 짓고 싶은데 집 하나 만들어주세요. 헬리콥터 하나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바닷가에 상점 하나, 내 거 상점 내가 하고 싶은 데 만들어, 이런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작하는 그 플랫폼에서 그런 툴을 가지고 제작하는 회사들이 몇백 개가 있었고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의 메타버스하고 다른 현상들이에요. 근데 다만 세컨라이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유저들이 그 세컨라이프가 자유주의의 어떤 철학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정말로 당황하게 돼요. 게임은 정말로 친절해요. 가면 NPC 뜨거든요. 그래서 님 뭐 하세요? 님 사냥하세요. 뭐 그다음에 방향 헤매고 있으면 님 이쪽 가세요. 뭐 이런 거. 세컨라이프는요. 딱 뜨면요. 공중에 그냥 있어요. 캐릭터가. 그냥 공중에 그냥 떠 있어요. 그걸 내려오지를 못해요. 처음에 수업 시간에요. 애들이 그 중앙대 강의실로 야 돌아라 그랬는데 다 접속에 들어왔어요. 다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면서 여러분 의자에 앉으세요. 그런데 교수님 어떻게 앉아야 돼요? 이거 하는데 한 2주예요. 그다음에 어떤 애는 여학생은 손에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요. 님이라 아니죠. 야 누구야? 이름을 아니까 그 얼굴은 늑대 영상이지만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딱 들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횃불 좀 꺼라. 너 강의실에 불 다 타면 어떻게 할래? 그거 나 뭐 청구한다. 농담을 했더니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횃불을 주고 갔대요. 자기는 원하지도 않은데 주고 가버린 거예요. 이걸 횃불을 끌 줄 모르는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 내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때 이걸 하는데 2주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잡고 그러니까 세컨 라이프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유저들에게 많은 권한을 줬다는 것은 정말로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세컨 라이프 내에서 목적성이 뭐지라는 게 그러니까 유저들이 진입했다가 뭐가 뭘 하지? 라는 그 당혹감. 그러니까 월드는 각각 이렇게 있는데 뭐 지금의 흔히 유행하는 말로 오픈 월드라는 게 있는데 그 각각에 들어갔을 때 그 커뮤니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익숙한 사람 알지만 초기 유저들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과연 나는 어디서 뭘 해야 되지? 나는 나한테 왜 아무도 말을 안 걸지? 내가 뭘 해야 되나 가르쳐 주지도 않지라는 그 당혹감. 게임에 특히 익숙한 유저일수록 그 당혹감이 굉장히 너무너무 컸어요. 거기서부터 세컨 라이프가 정체되기 시작. 그러니까 신규 유저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의 유저들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한 흔히 말해 고인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세컨 라이프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사행성이나 어떤 선정성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박장. 그러니까 역시 돈 버는 사람들 카지노들이 엄청난 카지노들이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로블록스에 소셜 카지노가 들어와 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마치 이제 세컨 라이프가 이런 도박장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이제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이슈가 선정성 이슈. 예를 들면 세컨 라이프는 정말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뭘 해도 가만두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캐릭터가 나체로 다니는 거예요. 나체로. 남자 여자가.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세컨 라이프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성인물이 됐어요. 우리나라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로 성인 인증을 해야 들어가요. 딱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그 정말 본사에서 눈물을 머금고 우리나라만 풀어줬는데 우리나라만 그 규제를 인정해 준 거죠.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결국에는 그렇게 성인 인증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인물이 난립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누드비치 이런 게 있었는데 캐릭터들이 옷 벗고 다니고 뭐 남녀가 이렇게 막 다니고 뭐 심지어는 뭐 근데 세컨라이프 내에서 성형이라고 뭐 그러니까 참 보면 이 가상세계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정말 정서적으로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되는데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세컨라이프가 그런 어떤 부정적 이미지, 그다음에 어떤 불편함, 그다음 신규 유저 유입이 안 되고 목적성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결국에는 세컨라이프가 서버를 닫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돌이켜 보면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2006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로블록스가 세컨 라이프를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컨 라이프 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걸 정반대로 다 갔어요. 예를 들면 성인물, 선정성 전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세컨 라이프 정도의 자유도가 없어요. 하지만 게임보다는 자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적당하게 좀 조잡한 게임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줬죠. 그 다음에 린넨달러하고 똑같은 그런 가상 화폐 시스템, 로복스가 그걸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세컨 라이프적 요소를 다 집어넣으면서 한편으로 세컨 라이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그다음에 목적성도 분명해요. 왜? 게임하고 놀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뭐 뭐든지 하면서 뭐 그냥 놀이터처럼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한 목적성이에요. 뭐죠? 게임하라는 거예요. 그걸 싫으면, 그러니까 몇 천만 개를 하는 뭐냐면 하나하나 하면 오래 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냥 게임 이것저것 하다가 실증 나면 나갔다가 내일 또 오세요. 뭐 이런 개념인데 세컨 라이프는 할 게 없다니까 들어가면 황당한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데 자기는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 접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들을 세컨 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한계를 로블록스는 극복을 했다라고 벌써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로블록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컨 라이프의 어떤 문제점들을 세컨 라이프는 스스로 극복을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근데 세컨 라이프 자유주의 철학하고 결국은 이런 어떤 세컨 라이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사실은 메타버스 지금 말하는 메타버스는 세컨드 라이프랑 얼마나 달라져 있나요? 현재 가장 큰 차이는 철학의 차이예요. 지금 메타버스는 철학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세컨드 라이프는 정말로 과감한 인터넷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어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하고 개방과 공유. 그러니까 초기 인터넷도 그 철학에 아주 충실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정보를 다 개방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그 자산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를 기여한 사람 그걸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컨드 라이프 내에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고 그걸 린넨 달러로 환전하고 실제로 달러로 환전하고 이게서 수익을 올렸던 게 바로 그런 어떤 이유였던 것이죠. 근데 좀 철학적 기반이 메타버스는 없는 거예요. 철학을 이야기해서 아무도 없어요. 메타버스 철학이 뭐지? 물어보세요. 그런 거 있나요? 뭐 그냥 비즈니스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거와 같은 그런 이 자유주의 철학 어떤 철학적 기반이었기 때문이냐면 일단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세계를 어떤 구축하는 것보다도 어떤 유사한 서비스들을 많이 카테고리를 가등한 넓혀가지고 만들어 가려는. 그러니까 예전에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게임과는 확연하게 분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게임을 범주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의 메타버스의 정체성은 소멸하는 거예요. 자,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가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거의 잡탕이라는 게 거의 뭐 이건 짬뽕하고 똑같은 거죠. 게임도 있지만 한편은 기술적 카테고리에 보면 AR, VR 같은 카테고리도 있어요. 뭐 MR도 있고 XR도 있고. 근데 이런 기술적 카테고리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 한편은 장르 카테고리가 하면 게임이 있죠. 게임 장르도 FPS가 있고 MMORPG가 있고 이런 게 있죠. 어드벤처가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 가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뭐 아까 라이프 로깅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그 나이키가 하고 있었던 그 신발에 센서 붙여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이 메타버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걸 다 합쳐버리면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뭐지? 여러 가지 가상의 우주입니다. 뭐 세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이 각각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세컨드 라이프는 확연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게임과 분리된, 즉 유저들에게 목적성을 주지 않는 채로 뭔가의 가상의 인간의 욕구하고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장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는 뭔가가 장사가 되는 영역을 전부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으로 어떻게 보면 만물상식으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그건 모릅니다요. 그 다음에 이게 본질이 뭡니까? 그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컨드 라이프는 세컨드 라이프 아니죠. 뭐 어떤 메타버스라고 어떤 뭐 제페토라든지 뭐 로블록스가 어떤 사람은 게임이라고 나 같은 사람은 그걸 이제 제페토는 아니지만 이거 게임 로블록스는 게임이라고 그러지만 이것도 어떤 사람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그러니까 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과거의 세컨드 라이프는 아주 분명했어요. 그런 정의. 그다음에 유저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세컨드 라이프는 무한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할 수 있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 실패했기 때문에 제페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눈도 선택하고 머리카락도 선택하고 옷도 선택하는 기능밖에 없는데 로블록스는 만들 수 있지만 극히 초보적 단계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자유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